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성원해야 될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의 정책 공약을 소개하며 전국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의 정책, 중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저 장기표의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렵다는 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렵지만 코로나19가 아니라도 그 이전에도 이미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이 탁상공론식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영업에서 일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아예 그냥 직장을 잃어버리는 실직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해서 전혀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음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적반하장식의 국민을 어쩌면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에 대한 저 장기표의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 공약. 중소상공인은 국민 경제의 기본이자 일자리 창출의 화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양극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과학적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역 체계는요, 그야말로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일변도의 원시적 방역 체계를 극복하고 치명률 중심의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방역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코로나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의 100% 피해 산정 및 지속적 손실 보상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중소상공인 패키지, 말하자면 통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대출 지원, 즉 대출 한도는 2억 원, 대출 기간은 5 내지 7년 후 피해 정산, 즉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 비용을 피해 정산을 잘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 위기 극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 4대 보험료 면제 및 세금 환급, 고용, 의료, 국민연금, 산재 등 4대 보험료 일정 기간을 면제 또는 최소 6개월 정도 유예하고,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또 연체 가산금 지연 이자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소득 보조 및 인건비 지원, 즉 각종 정부 지원책에서 소외된 저신용, 폐업, 세금 체납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재난 기간 동안 해고된 실업자에 대한 소득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의 불공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차별적이고 불리한 제도 관행을 타파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이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됩니다. 이 최저임금 때문에 이게 사실 자영업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지금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를 극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약 한 300, 정확한 통계는 319만 명인데 한 3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이게 뭐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감액만큼 임대인 세금을 말하자면 좀 감면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지금 임차인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임대료는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 또 뭐 받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을 해서 임대료를 말하면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감액 또는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임대인에 대해서 감액분의 일정액을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또는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또 자주적 디지털 주권 확립, 말하면 이 차별적 관행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비대면, 디지털화 등 중소상공인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이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플랫폼 특히 지금 비대면 온라인 지금 이 상거래가 지금 대형화, 일상화함으로써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형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하고 또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매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감면 그리고 우대 수수료 적용, 이것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카드 수수료 돈 계산하는데 잠깐 그 수수료를요 지금은 1.4%인데 전에는 2%, 그 매출액의 1.4%, 이익도 1.4% 남할동말동인데 하여튼 이런 거 진짜 이거 정말 이 카드 수수료 개편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개별 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을 감면토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을 위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청을 신설해서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이 소상공인청을 신설해서 이 소상공인 산업에 대한 보호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분리해가지고 독립청을 신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가서 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즉 시중은행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혁신금융 실현 및 최적 금리 운용 등을 위한 중소상공인 전담은행이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대표 확대, 즉 현금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 중소상공인들이 그 뭐 어디 다 보정 다 서기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좀 보정을 써야 됩니다. 기존 대출 프로그램 대출 한도를 대폭 정액하고 또 대출 자격 미달 중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까지는 정부가
보정을 세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채권 정리 유동화 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계속 얼마나 자영업들이 4년 동안에 신설 자영업의 한 25%가 폐업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채권 정리 유동화 공사를 신설해서 너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산 정리, 파산, 회생, 지원, 재기가 들어간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 이 엄청난 이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전담 연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중앙행정부처 기금 조성 및 활용 유연화, 재난 시 긴급기금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목적 기금을 재난 목적 활용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 소상공인 및 일반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회관 건립 및 전통시장 회관 건립,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끼리 말하자면 거기 가서 언론도 하고 또 어려움도 또 서로 또 해결 방안도 같이 모색도 해보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말하자면 소상공인들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의 중추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상공인 회관 또는 전통시장 회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저 장기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또 저 장기표가 대통령이 돼서 꼭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우리 장기표 대선 예비 후보님의 정책 공약을 소개하면서 성원을 부탁드리는 이유가 방금 전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소상공인 자영업 운동을 해왔습니다. 정치란 것이 민생을 챙기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러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치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자신들의 권력 다툼, 민생과 거리 먼 자리 다툼, 권력만 잡으면 민생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고 국민들의 정서와는 괴리가 먼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치입니까? 이제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제대로 된 현장 민생,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또 현장 중심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후보가 성원을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서민들이 알아들 만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장기표 후보의 공약을 들으면서 지지하고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누구도 돌보지 않은 정부로부터도 버림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삶에 천착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장기표 후보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태일의 유일한 대학생 친구로서 평생을 약자의 친구로 올곧게 살아왔기 때문이며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삶의 진솔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선 공약으로 입체화, 구체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민주화 운동을 하며 20대 장기표의 사상이 5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변함이 없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며 지금 그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구에 장기표만의 철학과 정책을 녹여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일자리 문제, 자생력 문제 등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문제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과 구조적 문제점을 잘 진단하고 중소기업과는 구별하여 올바른 처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공약과 그렇지 않은 공약이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장기표 후보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표 후보의 공약은 여느 대선 후보의 공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며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중소상공인들의 정서를 요구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첫째, 장기표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양극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과학적이고 방역 체계의 전면 개편과 함께 코로나 피해에 대한 100% 완전 보상, 실질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과감한 선대출 지원과 후정산이라는 지금 소상공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처방에 대해 위기 극복 시 대출원금 탕감과 이자 상환을 면제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또 아주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동기를 부여한 유일한 후보이고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표 후보의 공약은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연매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엄정 대처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차별적이고 불리한 제도의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표 후보의 공약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전담하는, 오로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중소상공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중소상공인 전문은행 신설, 중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부 보증 대폭 확대 및 중소상공인 전담 국책 연구기관은 물론 골목 상권의 중추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회관 건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께서는 생소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또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일들에 비하면은 정말로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표를 이식한, 아니면 포퓰리즘, 편가르기보다도 훨씬 더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공약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은 국가 경제는 물론 골목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중산층을 살리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저 최승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장기표 우리 후보의 오랜 인간적 연을 떠나서 저 역시 한 사람의 소상공인 출신이고 기득권에 대한 끊임없인 도전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장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장기표 후보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신 것에 대하여 동지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넘어서 장기표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국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지지와 성원과 관심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경제 전략으로 공정한 세상을 향하여 불공정의 근원적 토대를 허물며 세상을 바꾸려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장기표 후보의 여정에 희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권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장기표 후보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것만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희망 있는 삶입니다. 오로지 이 공약과 함께 또 장기표 후보의 주장이 우리 중소상공인과 함께 녹아나요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최성재 의원 말씀 잘 들으셨죠? 전 우리 최 의원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할 때 저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몇 차례 제가 만나 뵙고, 야, 정말 참 소상공인들 대표 한 사람 잘 뽑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정말 그때 간절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분이 우리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또 저도 하여튼 아주 정말 참 제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을 정말 제대로 지적하고 또 그 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돼서 제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최 의원께서 저에 대해서 몇 가지 과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저 나름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50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최 의원의 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한 이 정책은 형식은 공약입니다. 가령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은 정말로 대통령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최성재 의원과 함께 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